영상이 올라간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9월 초거든. 9월 1일이 지나고 이제 9월 2일이네. 태풍이 오고 있어. 마이삭이라고 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인가 봐. 그게 내가 있는 여기 이 지역을 통과할 거야. 언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지나서 새벽이 되면은 3시 정도에, 내일 새벽 3시가 되는 거지. 근데 5분 전부터 비가 지금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비 한 방울 안 왔거든. 비가 엄청 쏟아져 지금. 갑자기 막 비가 엄청 와. 지금 아침 6시 40분 됐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지금 일어나실 거잖아. 일어나시면은 막 물이 퍼붓는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잠에서 깨시는 거야. 와, 벌써부터 태풍의 영향이 시작되네. 와, 역대급 위로 가져다는데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야. 자, 그럼 그렇고 우리는 비례식을 할 차례입니다. 그 B가 있잖아. A 대 B 이런 거. 그럼 얘 B의 값은 얼마인데?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이 기준값이고 앞에 있는 것이 비교하는 값이거든. 우리 다 까먹어서 까먹어서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있는 것이 기준값,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얘가 비교하는 값. 이걸 초등학생 때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이런 내용들을. 근데 글씨가 왜 이래? 아무튼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거 b분의 a라고 이렇게 이 b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c 대 d도 있잖아. 그럼 얘도 b의 값이 몇 분의 몇 되겠어? d분의 c 이렇게 나와지겠지. 근데 만약에 이 b의 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a 대 b는 c 대 d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또는 b분의 a는 d분의 c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이런 식을 우리가 비례식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런 게 비례식인데 비례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뭘 알고 있냐면 비례식이 있을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런 거는 우리가 워낙 많이 써먹어가지고 안 까먹고 지금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AD와 BC가 서로 같습니다. 얘는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어쨌든 B분의 A라는 값과 D분의 C라는 값은 어떤 값을 공통으로 가진다는 거잖아. 그 가지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볼 거냐면 K라고 표현해 볼게. 어쨌든 얘는 이런 K 값이라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을 K라고 표현해 볼게. 그리고 이 K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이름이 비례상수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냐면 얘를 얻어낼 수가 있어. B분의 A는 얼마? K. 그럼 A는 얼마? BK. A는요, BK고요. D분의 C는 얼마? K. 그럼 C는 얼마? DK. C는 DK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진다면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 얘를 이제 많이 써먹을 거라서 이렇게 표현 형태를 바꿔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얘도 가능하겠네요.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라는 비례식이 있다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양변의 곱하기 땡땡땡 양변의 곱하기 CD분의 1을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좌변에다가 CD분의 1 곱하면 DD 약분돼가지고 C분의 A가 남고, 우변에 CD분의 1 곱하면 CC 약분돼가지고 D분의 B가 남아. 그래서 이러한 비례식이 있으면은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변 첫 번째 거 분의 좌변 첫 번째 거가 우변 두 번째 거 분의 좌변 두 번째 거와 같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그 각각의 위치 역할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거야. 세 개짜리도.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 우변 첫 번째 거 D분의 좌변 첫 번째 거 A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두 번째 거 분의 두 번째 거, 또 세 번째 거 분의 세 번째 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얘가 어떤 값을 가지잖아. 그 가지는 값을 우리가 한 문자로 치환해서 쓸 수가 있다. 얘를 그래서 비례상수라 부른다. 그래서 이 세 개짜리 또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D분의 A는 K랑 똑같네. 그 양변에 D를 곱하면 A는 얼마가 된다? A는 DK 라고 바꿔 표현할 수가 있고, 2분의 B도 K랑 똑같네. B는 얼마? 2K. F분의 C도 K랑 똑같네. C는 얼마? FK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간혹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것. 이거 땡땡땡땡 하는 비례식으로 남겨놓으면 계산을 못 하거든. 식 계산하려고 그러면 다 등호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그 다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요런 것과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지만 다른 거는 다 치우고, 왜냐면 이 정규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가비에리는 얘는 좀 재미난 내용이고 문제화되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가비에리 좀 요 하나만 다뤄보고 마무리할게요. 책에서는 이제 교재에는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번 외 해가지고 가비에리도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자. 같은 비니까. 자, 이 가짜가 뭐냐면, 가짜는 더하다의 뜻입니다. 더하다의 뜻. 더할 가짜인데 어떤 식이 있냐면, 이런 식이 존재할 때 이제 요 비의 값과 요 비의 값과 요 비의 값 서로 다 똑같다. 이렇게 값이 같을 경우에 얘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요 분모들, 해당하는 분모들이 있고 분자들 있잖아. 분모들을 더하는 값분의 분자들을 더한 값도 같은 값을 가져. 써볼까? B분의 A랑 같은 값을 D분의 C가 가지고, 또 F분의 E도 같은 값을 가지는데, 얘가 이렇게 해도 같은 값이 나온대. 분모들의 합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의 분자들의 합 A 더하기 C 더하기 E 해서 B들을 더한다 해서 가합이라 그러거든. 얘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얘 하나와 각각 같은 값을 가진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나아가면, 이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하고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해서 분모들의, 만약에 이 전체 분모에 P를 곱한다고 생각해보자. 요 전체 여기 전체 분모에 P를 곱하고 여기에 Q를 곱하고 여기에 R을 곱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PB분의 PA, 얘는 QD분의 QC, 얘는 RF분의 RE가 됐을 거거든. 걔들을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PB분의 PA, QD분의 QC, RF분의 RE.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얘 하나의 값, 얘 하나의 값, 얘 하나의 값, 이 하나의 값, 이 하나의 값이 모두 다 똑같은 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럼 정말 그런가요? 증명해 볼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닌가요? 증명해 볼까? 얘들이 일단 어떤 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들이 가지는 값을 비례상수로 두자는 거야.
얘들 가지는 값을 이렇게 한번 더 보자. K라는 값이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고? A는 뒤로 안 가시네. 아, 이게 떴구나. A는 BK, C는 DK, E는 FK.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좌변끼리 한번 더 해보자. A 더하기 C 더하기 E, A 더하기 C 더하기 E. 좌변끼리 더했으면은 A랑 같은 값을 가지는 게 뭐냐면 BK, C랑 같은 값을 가지는 게 DK잖아. 그럼 C 대신에 DK. 다음 E랑 같은 값을 가지는 게 FK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K가 공통인수니까 K로 묶어내버리면 얘는요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되고 K로 묶여요. 그래서 양변을 이 가로로 나누게 되면 결론이 뭐냐? 양변을 가로로 나누게 되면 얘로 나눴으니까는 분모가 B 더하기 D 더하기 F고 분자는 원래 여기 있던 거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되고 우변에 얘로 나눴으니까 값이 K만 남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값도 값이 K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K라며 얘가 K라며 얘가 K라며 얘도 K네? 그러면 어떻다? 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왜 성립하나를 아까는 설명해버리고 얘를 적었는데 각각에다가 PP, QQ, RR 곱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면 나와. 되겠지? 만약에 아주 쉬운 예제 문제를 하나 든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0이 아닌 세 실수 x, y, g가 3대 4대 5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주어진 요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의 비례값을 이 비례상수로 두고 풀라고. 이거 하라고 이제 이런 걸로 바꾸라고 지금까지 이거 설명한 거야. 얘가 전부 다 뭐랑 똑같다? 얘들을 공통으로 가지는 값을 K라 둬라.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풀 겁니다. 즉, 이 식은 뭐가 성립하냐면 얘분의 X, 3분의 X, 4분의 Y, 5분의 G가 성립하거든. 그건 앞에서 나왔지? 그래서 얘를 뭘로 둬라? 비례상수 K로 둬라. 얘들이 가지는 값을 K라고 정해보자. 그러면 그때 X가 얼마가 되는 건데 X는 3K, Y는 4K, 아이고 4K, G는 5K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X, Y, G를 전부 다 K에 관한 값으로 다 바꿔 놓을 거야. 그러면 X가 3K인데 제곱하면 몇 K가 되겠어? 3K의 제곱은 9K의 제곱. 그다음에 Y가 4K인데 제곱하면은 16K의 제곱. G가 5K인데 제곱하면 25K의 제곱. 답술자리가. 그 다음에 X가 3K인데 제곱하면은 9K의 제곱이고 빼기 Y가 4K인데 제곱하면은 4다 16K의 제곱이고 G가 5K인데 제곱하면은 플러스 25K 제곱이 되겠지? 전부 다 K 제곱이잖아. 앞에 상수 계산하면은 9, 16, 25는 계산을 해보니까 50이 나오네. 50K 제곱분의 9, 16 플러스 25. 얘를 계산해보면은 18 나오네. 그럼 K제곱 날려버리고 50분의 18 약분하면 25분의 9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이 15분짜리 해봐야 내용이 요거밖에 안 들어가네. 고등학교 과정을 10분 넘게 해서 끊는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강의는 거의 뭐 늘 한 30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무리식
유리 함수로 만나보자. 수고했어.